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목과 허리가 금방 안 좋아지더라고요. 헬스를 시작하고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도수 치료를 받아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친구들은 다들 아이 엄마라서 아이가 유치원이나 놀이방을 갔을 때 편하게 만날 수 있거든요.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문득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제가 처음에 웹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 워낙 남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그땐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작가로 데뷔하게 되자 그 친구는 미안했다며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웹소설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작가라고 하면 꿈만 쫓는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처럼 여전히 웹소설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웹소설에 관심은 있지만 도대체 출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작가 데뷔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작가로 데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특정 플랫폼에 자신이 쓴 작품을 무료로 연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성향 소설은 문피아, 여성향 소설은 네이버 웹소설이나 조아라에서 많이 연재하는데요. 만일 출판사로부터 컨택을 받지 못했다면 출판사에 직접 투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고 방법은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직접 공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출판사와 계약까지 하게 됐다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내 작품이 정식으로 출간되어야만 작가로 데뷔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출판사와 계약한 이후에는 담당자와 의논해서 일정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이때 담당자님이 내 원고의 색깔과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추천해 주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웹소설 플랫폼에는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플랫폼의 독자들이 내 작품을 좋아할지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한 후 심사고를 넣을 플랫폼을 정합니다. 이때 심사를 넣는 이유는 프로모션을 따기 위해서인데요. 좋은 프로모션을 받아야만 작품의 노출이 잘 되고 독자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상위 프로모션으로는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기다무가 있고 네이버 시리즈에선 매열무, 리디북스에선 리다무가 있습니다. 만일 내 원고가 플랫폼 심사에서 떨어졌다면 다른 플랫폼의 심사를 다시 넣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군데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사고를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심사고를 만들 땐 담당자분과 여러 번 수정하게 되는데요. 스토리의 재미와 개연성 부분을 많이 손보게 됩니다. 5편에서 10편 정도 되는 심사고를 완성했다면 원하는 플랫폼에 시놉시스와 원고를 보낸 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현대 로맨스 기준으로 보자면 카카오 페이지는 한 달 반 정도 걸리고요. 시리즈나 리디북스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밀린 원고가 많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참고로 로맨스 판타지의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로파는 현대 로맨스보다 장편이기 때문에 원고를 3분의 1 정도는 써놓고 심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시리즈나 리디북스는 런칭 날짜가 비교적 빨리 잡히는 편이라 비축분이 너무 없으면 날짜에 맞춰 완결까지 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다만 카카오 페이지는 로판의 경우 심사 기간만 3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심사고부터 빨리 넣으신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고를 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플랫폼 심사에 합격했다면 런칭 날짜가 정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가가 정하긴 힘들어요. 희망하는 날을 말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플랫폼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런칭일이 잡히거든요. 런칭 날짜가 정해졌다면 부지런히 원고를 써야 합니다. 전 일주일에 5편씩 써서 담당자님께 보내드렸는데요. 담당자님이 제가 보낸 원고에 리뷰를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이때 담당자님의 리뷰를 무조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납득이 가는 부분만 수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수정 작업까지 다 끝나면 출판사에서 오탈자나 비문을 잡는 교정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작가는 잘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작품의 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표지도 독자 유입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만들어야 해요. 표지를 그려주실 일러스트 작가님을 구할 때는 담당자님의 추천을 받거나 내가 평소에 봐왔던 작가님이 있다면 그분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일러스트 작가님들 일정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만큼 런칭을 기다리는 작품이 많다는 얘기겠죠. 일러스트 작가님이 정해지면 출판사 쪽에서 표지 제안서 양식을 보내줍니다. 제안서를 쓸 때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로 연예인 사진이나 영화 포스터, 잡지 화보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제안서를 보내고 나면 일러스트 작가님이 스케치를 해서 러프본을 보내주세요. 이때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기회가 무제한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 꼼꼼히 보신 뒤 수정 사항을 빼먹지 않고 알려주셔야 해요. 이때 표지 위에 쓰이는 타이포도 작가가 고를 수 있는데요. 평소에 다른 작품의 표지를 많이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표지도 완성했고 교정 교열 작업까지 끝냈다면 런칭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여성향 소설의 경우 수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만약 내 작품이 15금인데 수위가 다소 높은 표현이 들어갔다면 플랫폼 측에서 다시 수정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올해 런칭하는 작품이 15금인데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수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까봐요. 오늘은 작품을 출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남성향 소설이나 150화가 넘는 장편인 경우에는 최소 회차를 올린 후 연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일정과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영상의 내용은 대부분 현대로맨스 장편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방구석 이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